변론 준비기일 마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야말로 오늘은 그냥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 이임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출석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타격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 내용을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요 피의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 포함된 건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문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꽤나 네네. 충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이 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는 건 경고 차원이었다. 경종을 울리려 했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고 예. 2시간짜리 내란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이 지금 주장의 근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저께 공소장을 보면 대단히 직접적으로 그것도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어떤 지시냐? 국회의원을 지금 전부 다 4인 1조로 아주 구체적으로 끌어내리고 국회의 그런 투표 행위를 막으려고 했고 또 선관위 쪽에도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사실 피의사실 공표나 뭐 공소장 1번 주의에 좀 위배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사진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력의 행사에 쓰일 만한 그런 도구들이 지금 증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윤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경고에 그치려고 했느냐에 대한 상당히 반박되는 자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검찰 기소 내용에는요, 또 다른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쯤인데요. 국회가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2차 계엄 의혹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씻을 수 없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 동선만 봐도 수상한 것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던 게 12월 4일 새벽 1시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법에 따라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지체 없이 이거를 해제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은 무엇이었느냐? 국방부 지하 벙커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에 갔고 그 속에서도 가장 보안이 고도로 유지되는 사실 예전까지는 존재 자체가 극비다시피 했던 결심지원실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사 결과로는 거기서 국회 법령집도 뒤져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국회 법령집은 사실 계엄을 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왜 그때 가서 또 뒤져보았느냐 했을 때 혹시나 제가 추정하건대는 다시 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정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 그때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합참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2차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쓰기까지는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물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재판에서 공개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늦어진다고 해도 먼저 진행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기소가 뒤늦게 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 역시도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이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검찰은. 그렇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 행위가 있어야지 성립을 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계획한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헌법 에 의해서 창설된 어떤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간이든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회 기능의 이 행사를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입법 기구를 따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구조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증거 자료로 별도 입법 기구 창설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를 했는데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준비한 도구들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송곳이라든지 안대, 그리고 포승줄도 보이고요. 야구 방망이와 망치, 이런 도구들도 다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장에서 사실 어떤 텍스트로 있는 부분보다 함께 제출된 이 사진들이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건 군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무력, 국민이 주어진 국민에게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공권력인데 이 공권력의 그런 그 도구들이 이렇게 지금 막 야구 배트라든지 또 송곳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므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 심할 거고요. 예. 사실 이게 적법하냐라는 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서 공소장은 사실상 예단을 갖게 만드는 부차적인 증거를 첨부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자체로 사실 이 공소장으로서만 딱 그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이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이걸 첨부한다는 건 그만큼 이 공소장의 어떤 내용을 뒷받칠 만한 증거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희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일종의 픽션이다,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공소장 유출도 명예훼손, 그래서 고소할 것 이렇게 법정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검찰에서는 또 인적 물적 증거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의 특성상 물적인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의 그럼 신빙성을 다투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명들이 지금 군 수뇌부 관계자만 거의 20명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고 동원된 군인만 4,000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 대조해서 분석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관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 일관된 부분이 완전히 물증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수첩이라든가 녹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 문건들 이런 것들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건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진술과 합의를 확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그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증거를 다 확보를 해서 지금 공소 제기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공소장 유출이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소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모두가 공소장을 보고 그리고 증거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상대방 변호사도 그렇지만 검사들도 모든 사건의 공소장, 이 기소가 된 이후에는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예. 공소장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뭐 범죄가
되느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장 공개를 뭐 언론이 취재한다든가 누군가가 뭐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명예훼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명예훼손죄라는 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 상당 부분 공개를 한 겁니다.